선생님이 어제 이제 물질대사와 세포소기관에 대해서 수업을 다 했고요. 세포소기관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 비교하는 내용까지 이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했던 게 뭐였었냐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그리고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 이제 중요한 효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중요한 효소냐면 전자 전달계가 있고 그다음에 ATP 합성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강합성에 다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 호흡의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포 호흡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포 과정이 우리가 1학년 때나 또는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걸로는 뭐였냐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단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단계를 우리가 3단계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해당 과정이라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저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로부산이 다시 한번 산화가 되고 그게 TCA 회로를 돌면서 이제 생성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1, 2번을 통해 만들어진 산물들이 ATP로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까지 총 3단계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중에서도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우리가 좀 낯설고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세포호흡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세포호흡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 건데 오늘 공부를 하면 뭐가 되냐, 우리가 그동안 세포호흡의 과정을 화학식으로는 많이 접했을 거예요. 뭐였냐면 포도당 분자식인 C6H12O6가 산소랑 만나면 이제 에너지를 낸다 했는데 부산물로 뭐가 나왔었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구성원소가 CH5다 보니까 요 결과물로 생성물로 나오는 게 CO2와 H2O 외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디서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간단히 한 줄로 써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고 여러 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체 과정이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3단계가 미토콘드리아에서 각각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미토콘드리아에서 되는 게 아니라 세포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산소도 소모가 되지 않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세포질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산소가 없이도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포도당이 분해된 피루부산이라는 산물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맨 처음엔 어디로 들어가냐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진행되는데 바로 피루부산의 산화부터 되고 그걸 TCA 회로를 돌리는 것까지가 이제 기질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면 이때 만들어진 생성물들에 의해서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라는 단계를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긴 한데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내막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전자 전달계와 그리고 하나 더 화학 삼투를 통해서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산화적 인산화는 얘들아 뭐냐면 ATP를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이 다르다. 다시 해당 과정 1단계는 세포질, 2단계는 기질, 마지막 단계는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하고 이 각각의 과정에서 ATP라는 에너지 분자가 조금씩 생성이 됩니다. 화살표 두께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이 산화적 인산화에서 가장 많은 ATP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앞에 해당과 TCA 회로에서는 조금의 ATP가 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할 때 우리가 포도당이 탄소 6개짜리 분자에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오면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완전 분해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물이 생기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하고요. 산소가 이제 산화적 인산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물로 전환되는 것까지가 세포호흡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이겠지만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방금 얘기한 이 3단계를 좀 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좀 보고 갑시다. 전체 과정 첫 번째 해당 과정이라고 했고 그 한자 그대로 포도당 분해예요. 근데 뭘로 분해되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얘가 탄소가 6개잖아. 근데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거든. 그럼 몇 개 생기겠어요? 2개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질에서 이루어지고요. ATP가 생깁니다. 다만 조금 생긴다. 그리고 이게 잘 진행되고 나면 이제 세포질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잘 분해된 피루부산이 이제 들어가고요.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가서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피루부산이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가 되지만 중간 과정이 뭐냐면 아세틸 CoA가 됐다가 회로를 돌면서 CO2로 분해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ATP는 생기고요. 그리고 조효소인 NAD와 FAD로부터 NADH, FADH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기존 산물을 이용해서 다량의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라고? 3단계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세포호흡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전체 과정을 봤고요. 우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단원에서 효소에 대해 공부를 했었는데 이 세포호흡에서는 3가지 효소가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효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소라는 게 물질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했고 활성화 에너지 낮춰준다고 이런 거는 이제 효소의 정의였고 실제로 어떤 식의 효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냐면 첫 번째 효소 이름이 탈탄산 효소예요. 여러분들 탄산하면 우리 뭐 콜라가 떠올리시겠지만 이 생명과학 하는 동안 이제 탄산이라고 하면 이산화탄소를 떠올려주세요. 그래서 탄소수를 변화시키는 거야. 탈탄산 효소는 호흡 기질에서 이산화탄소를 이탈시킨다. 그래서 결국 뭐야? 제거 부가 효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CO2를 떼버리니까 어떻게 돼? 탄소 개수가 한 개 줄어드는 거야. 예를 들면 포도당이 뭐 C6H12O6였는데 여기서 탈탄산 효소가 작용하면 C가 하나 빠져서 CO 어쩌고 이렇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탈탄산 효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탈수소 효소 역시 수소를 떼주는 건데 우리가 수소를 떼어주는 거니까 그 기질을 뭐 시켜주는 거야? 산화시켜주는 효소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산화환원 효소라고도 하는 거고, 탈수소 효소 전체가 등장한다기보다는 이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가 바로 NAD 플러스와 FAD거든. 그래서 얘네가 이걸 받는 거야. 그러면 수소를 떨어뜨려서 얘네가 받게 되니까 이 두 가지 효소의 상태가 어떻게 돼? NAD였던 게 NADH로 바뀌고요. FAD가 FADH2로 이렇게 돼서 수소를 두 개씩 받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수소 효소가 등장을 하면, 작용을 하면 기질이 갖고 있던 수소를 떼어준다. 그래서 자기가 갖는다. 자기가 누군데? 조효소가 NAD와 FAD가 두 개를 가져가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전자전달 효소, 이거 어디 있다고 했지? 맞아, 내막에 있다고 했잖아요.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 효소는 뭐 하는 거냐면 전자를 운반을 해줘요. 근데 이게 이 전자는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조효소가 갖고 있던 전자를 받습니다. 얘네들보다 이 전자전달 효소가 전자 친화력이 더 세. 그래서 이 NADH와 FADH2가 갖고 있던 전자를 뺏어옵니다. 그리고 이 뺏어온 걸 전자 전달이라고 했죠. 전달 해주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내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친화력이 센 다음 운반체에다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팀이 바로 전자를 전달해주는 효소, 전자 전달 효소라고도 말을 하고, 뒤에 보면 전자 전달 복합체라고도 해요. 여러 팀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효소 세 가지가 탈탄산 효소, 탈수소 효소, 전자전달 효소가 등장을 할 거다. 그래서 효소의 종류 세 가지까지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해당 과정으로 가시면, 해당 과정은 포도당 하나가 세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우리 이제 화학식도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좀 좋아서 60이 6이고 이거는 343이에요. 343. 근데 몇 개 있다고? 2개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포도당 6탄당 한 분자가 3탄소 피로부산 2분자로 되는 건데, 포인트는 요게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TP 2개 생산하고, 그 다음에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인 NAD가 이제 환원이 돼가지고 NADH를 생산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산소가 필요 없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무산소호흡을 공부하실 때도 산소와 유무와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해당 과정은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 된다고요? 세포질에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ATP를 생산을 해내긴 내는데, 얘는 어쩌냐면 맨 처음에 투자기가 있어요. 먼저 ATP를 바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ATP를 소비합니다. ATP를 소비한다는 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2학년 때 나온 것처럼 ADP와 무기인산 하나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인산을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을 변화시킨 다음 나중에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 만들어낼 때는 다시 뭐 하는 거야? ADP에다가 인산을 붙여서 다시 ATP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세히 좀 그림으로 볼게요. 교과서 그림이에요.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다 산소수를 쓰자. C가 6개 있었어요. 탄소 6개로 시작을 했고, 여기에 에너지 투입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ATP가 ADP로 변하면서 무기인산이 2개 썼으니까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오겠죠. 그 2개를 포도당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붙이면 갑자기 이름이 과당으로 바뀌었냐면 다 생략을 하고 포도당 2인산이 이렇게 이성질체로 바뀌는 거야. 우리 이성질체가 뭐라고 했지? 분자식이 똑같은데 구조가 다른 거라고 했죠. 그럼 포도당이랑 과당은 둘 다 똑같이 C6H12O6예요. 요건데 이름이
과당으로 바뀝니다. 이성질과 효소에 의해서. 어쨌든 ATP 두 개를 써서 인산 두 개를 붙여주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됐어요. 그 상태로 분해 요소 무언가가 작용을 해서 둘을 쪼갭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제 나눠졌어요. 그리고 나서 피로부산까지 이제 갈 건데, 가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냐면 중요한 이 중간 산물의 산화가 일어납니다. 왜 산화라고 표현하냐? 얘가 지금 뭐 됐어요?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하면서 수소를 떼어갔어요. 이 원래 물질로부터 수소를 떼어갔으니까 나는 산화가 돼. 그래서 방금 나왔던 이제 인산화 같은 경우에는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얘기예요. 기질 수준 인산화로 몇 개 생겼어? 해당해서 이 ATP 형성된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되는 산화적 인산화라는 게 있고, 요거는 뭐에 의해서 하는 거냐면 이제 전자 전달이 되고 그 이온, 그때 관련된 이온이 농도차에 의해서 확산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될 때 우리가 이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고, 이제 광합성에 가면 광인산화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빛에너지가 처음 이제 그 작용하게 하는 시작점이 돼가지고 그때 전자 전달이 일어나서 또 확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빛에 의해서 맨 처음에 전자 전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광인산화라고 부릅니다.
뒤에 나올 때 또 한 번씩 더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방금 나온 건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이 효소의 기질의 의미의 기질이라는 거야. 우리가 또 대충 생각하면 또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었죠. 그거랑은 얘랑은 이제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큰 이름은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인데, 요걸 끊어서 피루부산의 산화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2단계부터는 산소가 있을 때만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보시면 산소가 나오진 않아요. 뒤에까지 산소가 등장을 하진 않는데, 그 뒷단계와 이 피루부산의 산화부터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을 때만 이제 2단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일어나느냐?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좀 전에 포도당을 작게 분해했댔어. 그 작아진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까지 들어와가지고 다음 단계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잃고 그 다음에 조효소랑 결합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충 보면 지금 전자와 뭐 수소를 잃고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붙인 거야? 산화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CO2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얘가 탄소 3개짜리라고 했어요. 6을 반땡해서 3C였잖아. 근데 여기서 CO2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탄소화합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피루부산 산화 결과 생긴 이탄소 화합물의 이름이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거예요. 아세틸코에이로 되는 과정입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자, 방금 3C 이제 피루부산이, 그리고 여기다가 피루부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면 343이에요. 혹시나 그냥 계속 숫자 익숙해지면 나중에 편하니까. 그래서 피루부산이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바로 뭐가 이루어지냐? 기질이죠. 기질에서 산화가 진행이 되는데 3개가 관여하는 거야. 첫 번째, 이산화탄소 빠져나간다. 두 번째, 탈수소 작용이 일어난다. 세 번째, 조효소 붙는다. 조효소가 영어로 코에이야. 코엔자임 A. 그래서 코에이를 붙인 이탄소 화합물인데 이름이 그래서 아세틸코에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이탄소 화합물로 이제 변했어. 얘는 3탄소 화합물이었는데 CO2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작용한 거예요? 탈탄산 효소가 작용했네. 그쵸? 그리고 뭐도 했어? 탈수소 효소도 작용했네. 그래서 NADH 하나 형성, 그리고 탄소는 하나 빠져나가고, 이렇게 피루부산의 산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포도당이 한 분자가 2개였으니까 이게 2번 이제 이 상황이 일어나겠죠. 여기에 쌍둥이 피루부산이 하나 더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2번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산화되고 아세틸코에이가 되면 이제 뭘 하냐? 이제 이 피루부산을 완전 분해해서 CO2로 다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데, 바로 그 과정이 TCA 회로라는 사이클을 돌게 돼요. 그러니까 회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뱅글뱅글 돌아서 무한반복하게 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걸 통해서 뭐 하냐? 처음에 분명히 3탄소 화합물이었던 피루부산이 완전히 3개의 CO2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 돼요. 근데 좀 전에 피루부산 산화에서 이미 CO2 하나 빠져나갔죠. 그러면 TCA에서는 CO2가 2개만 나가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 CO2. 그쵸? 근데 그냥 단순하게 피루부산이 이산탄소 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단계를 통해서 돌면서 재사용도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한번 글로 읽고 그림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결국 아세틸코에이가 EC인데 탄소 2개인데 여러 효소의 작용으로 결국 이제 CO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물도 나올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에너지 조금, 그리고 요 수소를 받은 전자 운반체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먼저
피로부산이 아세틸코A 방금까지 한 거죠? 이 아세틸코A가 여기부터 TCA예요. 옥살아세트산과 결합한데 이거 처음 듣는 이름일 수 있어. 근데 이 가로 안이 중요해. 탄소 4개짜리랑 결합을 해서 2 플러스 4니까 뭐예요? 6이 돼서 처음으로 산물이 나와요. 이 시트르산이 처음으로 생기는 TCA 회로에 처음으로 생기는 물질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거 알아요? 카르복시기. 요게 3개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시트르산이 특이하게. 그래서 여기 3개라는 의미로 트리 알죠? 그리고 카르복실산 해서 TCA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TCA 회로랑 같은 말이 뭐냐면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해요. 그리고 가끔 크립스 회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TCA 회로, 시트르산 회로 같은 말이고 그래서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처음에 생기는 게 쿠 3개가 있는 시트르산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C6예요. 그래서 6개짜리로 다시 컴백합니다. 어떻게? 2짜리인데 4짜리랑 결합, 사탄당짜리 옥살아세트산과 결합해서 시트르산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뺑뺑이 돌면서 첫 번째 단계가 맨 처음에 CO2가 나오고 수소 잃는데 그럼 누가 관여했어? 맞지, 그렇지. 탈탄산 효소랑 탈산산 과정이 있어. 그리고 NADH도 형성이 되는 요 과정 통해서 6탄당이었는데 뭐가 되겠어? 5탄당으로 한번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5도 다시 한번 4로 갈 거예요. 4탄소로. 그러려면 어때요? 또 한 번 탈탄산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수소 전자 잃어서 요 NADH 한 번 더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 얘는 5에서 4로 가는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ATP도 형성을 합니다. 아까 6에서 5로 갈 때 시트르산에서 5로 갈 때는 뭐만 나왔어요? CO2랑 NADH만 나왔어요. 근데 5탄당에서 4탄당으로 갈 때는 요것도 나오고 게다가 ATP까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사탄소화물은 아까 옥살로 다시 옥살아세트산도 사탄당이었죠? 4에서 4로 일단 다시 회귀를 하거든요. 이때는 FAD라는 조효소도 한번 작용하고 NADH도 한번 생깁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당이 다시 옥살아세트산으로 가고 나면 또 뭐 하는 거야? 그치, 다시 또 여기 가는 거예요. 또 2번으로 돌아가서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름이? 회로예요. 회로고 사실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이 조금 쉬워졌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쉽게 해주면서 좀 용어를 줄였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기로 했어. 어떻게? 탄소수로 그냥 이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막 어렵게 하지 않고. 근데 되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가끔 이름이 되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좀 써놓으면 잠깐만요. 형광펜 안 나와. 너무 시뻘거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5탄소화물은 알파 케토 글루타른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까 이거 옥살 아세트산은 있었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탄소 화합물은 석신산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사탄소 화합물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탄소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더 사로 가긴 하는데 여기 화살표가 좀 몇 개 있죠. 원래 과정마다 뭐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 중간 이름 정도 하나 더 이제 알고 싶으면 여기가 이제 말산이라고 해서 여기도 사탄소 화합물이야. 그래서 요것도 사시고 요거는 알파 케토 글루탐산 또는 글루타르산 요새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회로에서는 이제 중간에 나가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 아세틸 코에이가
이탄당으로 이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옥살아세트산이랑 합쳐진다고 했어요. 잠깐만, 미안. 여기서 얘랑 합쳐져서 첫 번째 산물인 시트르산이 형성된다고 했죠. 근데 사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2랑 4가 더해지니까 여기서는 뭐 수소나 탄소가 이산화탄소 없어. 근데 이 코에는 이제 빠이 하는 거야. 얘는 이제 안녕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부터가 수탈수소 효소들이 작용합니다. 6에서 5로 갈 때, 미안, 6탄당에서 5탄당으로 갈 때 6에서 5로 가야 되니까 이산화탄소 하나 빠지고 탈수소 효소 같이 작용해요. 우리 이거 회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CO2가 나올 때는 늘 탈수소 요소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100%는 아니지만 우리 거 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있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편할 거야. 그리고 5탄당에서 4탄당으로 갈 때 일 많댔죠. CO2도 빠지고 NADH도 생기고 누구도 생겨? 그렇지. ATP까지도 생긴다고 했어요. 5에서 4로 갈 때 바빠요 좀. 그리고 4탄당에서 최종 4탄당까지 갈 동안 FAD 하나, DH2 하나, NADH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회로에서 뭐뭐 생기나 다시 여기 정리해 놓자. TCA 회로에서는 뭐뭐 생겨? NADH가 하나, 둘, 세 개. FADH2가 한 개. 그리고 ATP가 한 개. 그쵸? 이렇게 생겨. 다만 기준이 뭐예요? 피로부산 한 개가 됐을 때 얘기예요. 만약에 포도당 한 분자라고 하면 피로부산이 2개 생겼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2개 되는 거예요. 그쵸? 되시겠어요? 그래서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로까지 거치면서 결국 이 단계에서는 NADH 3개, FADH2 하나, ATP 1개가 피로부산 하나당 생기더라. 그쵸? 그래서 결국 피로부산 산화랑 TCA를 다 종합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 중간에 아세틸코이가 등장을 했지만 어쨌든 출발은 피로부산이었고 도착은 회로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 아까 아세틸코이 될 때 CO2 한 개랑 TCA로 해서 2개 빠져나왔죠. 6에서 4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총 3개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4개의 NADH 그리고 하나의 FADH2 그리고 하나의 ATP 생성됩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까지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단계 3단계 중에 2단계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봤고 이걸 포도당으로 만약에 이제 바꿔놓고 싶어요. 포도당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결국 6CO2인 거고 그 다음에 8NADH인 거고 2FADH2 생성인 거고 2ATP 생성이에요. 이게 지금 피로부산의 산화부터 TCA. 근데 아까 우리 앞쪽에 했던 거 뭐였어? 해당에서는 뭐가 있었지? 2ATP였어. 왜냐면 2 넣고 4 만들어서. 그리고 뭐도 생겼어? 2NADH도 생겼어. 기억나세요? 거기 인산 들어가면서 했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토탈 여기까지 해서 ATP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ATP가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CO2도 이미 생성 끝났고 화학식에서 그리고 NADH가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FADH는 그냥 해당이 없었으니까 2개. 그쵸? 여기까지가 오늘 1, 2단계 거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건 어디? 기질, 해당은 세포질, 그리고 요거는 산소 없어도 가능하고 산소 상관없는데 요거는 산소가 있을 때만 그 다음 단계랑 맞물려서 가능하다. 그 다음 단계 얘기가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서 물어봤다. 포도당 한 분자가 방금 했어 이제.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포도당 한 분자가 해당 과정과 필요부산 산화및 TCA 거치면 각각 몇 분자라고요? 따져봐요. 꼭. 그래서 해당에서 두 개, 여기 필요부산인 산화및 TCA로 해서 8개, 2개, 2개. 오케이? 그래서 12, 4. 우와, 이렇게 예쁘게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총 4ATP, 10NADH, 2FADH2가 생성된다. 오케이? 왜냐하면 피루부산이 2개 생겼으니까. 포도당으로부터. 되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산소 등장했어 안 했어? 그렇지, 산소가 전혀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왜 산소 있을 때만 한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을까? 직접은 아직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 단계랑 뭔가가 주고받고 맞물려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낸 이 FADH2나 NADH들이 산소가 없으면 영원히 공급될 수가 없어.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결국 이것도 억제되고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거고, 그래도 결국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산소 없으면 진행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끊어갈게요.